이 호르몬 치료의 장단점, 또 칼슘과 여러 가지 비타민 D 제제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12년 동안 연구하겠다 그랬는데요. 2002년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병합요법을 했더니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뇌졸중, 정맥혈전증, 또 폐색전증의 위험성이 증가돼서 이렇게 사실 우리 많은 환자분들이 도대체 어떤 선생님은 이게 위험하다 그러고 어떤 선생님은 그냥 먹으라 그러고 어떤 선생님은 빨리 끊으라 그러고 도대체 뭐가 헷갈려요 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사실 이 의사들이 막 헷갈리는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 논문을 어떻게 참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면 때는 바야흐로 1990년대입니다. 이 8, 90년대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미국에서 호르몬 치료 무조건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거 먹지 말아야 될 일부 사람만 제거하고는 이게 얼마나 좋은데 심혈관 질환도 예방해, 치매도 예방해, 뭐 골절도 예방해, 좋은 게 투성인데 왜 안 먹어? 라고 하는 이 견해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제대로 된 논문이 없다는 게 사실 실정이었어요. 이렇게 좋다고는 말을 하는데 좀 더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마침 우리 힐러리 클린턴이 퍼스트 레이디가 되죠. 물론 이전에도 이런 논란은 있었고 또 그래서 대규모 스터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퍼스트 레이디가 되고 나서 여성의 건강은 남성과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좀 더 폐경이라는 격변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맞춰서 여성의 건강이 변화하는 거에 대한 좀 더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견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원과 엄청난 이 환자를 모아서 대규모 스터디가 시작이 되는데요. 심지어 이때 이제 예산이 얼마냐면은 6억 달러입니다.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800억에 달하는, 결국은 이 스터디가 끝날 때 6억 5천 달러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하고 또 이런 모집된 인원이 즉 환자 수가 16만 명입니다. 16만 명을 대상으로 이 호르몬 치료의 장단점, 또 칼슘과 여러 가지 비타민 D 제제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가 뭐냐면은 두 그룹으로 나눠서 호르몬 치료를 했던 그룹, 안 했던 그룹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게 되는지 아주 철저하게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로 1991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93년에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년 동안 연구하겠다 그랬는데요. 2002년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병합해서 먹은 여성에서, 복용한 여성에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방암이 발생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병합요법을 했더니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뇌졸중, 정맥혈전증, 또 폐색전증의 위험성이 증가돼서 이렇게 위험한 스터디는 계속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2002년에 조기 종료됐죠. 그러고서 이제 멘붕이 시작됩니다. 호르몬 치료를 했던 여성들이 다 호르몬을 중단했고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내분비를 다루는 의사들조차 이 앞으로 호르몬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환자는 환자대로 호르몬 치료 받았는데 이런 위험성 때문에 내가 유방암으로 죽는 건 아닌지 공포에 휩싸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복용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복용했던 여성도 조기 종료를 하게 됐는데요. 유방암에 대한 증가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증가가 보고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됐냐면은 이 스터디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가 호르몬을 복용하는 인구가 미국에서 한 22%였다면 10년 뒤에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무려 단 4%만이 호르몬 복용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WHI 스터디는 이렇게 많은 인력과 노력과 또 금전적인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할 일이 앞으로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그런 스터디라서 이런 스터디는 이제 앞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스터디에는 항상 평가가 필요하죠. 나중에 이제 잘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 스터디에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은 폐경기 호르몬 치료를 무려 나이가 많은 평균 연령 63세가 되는 연령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했던 프로게스테론 제제인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소규모의 연구들, 코호트 연구들,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요즘에 이제 중로
반론을 제기하는 게 그래, 위험성이 있다는 건 인정하자. 하지만 약제에 따라서는 안전한 약제도 있다는 거 하나, 또 어느 시기에 우리가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성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기를 요즘의 지로는 비교적 젊은 여성의 폐경기 호르몬 치료는 안전하다. 젊은 여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폐경된 지 10년 이내, 그리고 59세에서 60세가 되기 이전의 여성, 즉 50에서 59세 정도의 여성은 안전하게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고, 이런 여성에서는 일찍 시작하면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폐경된 지 10년 이후의 여성, 또 60대 이후의 여성은 여러 가지 단점이 이점을 상회하므로 호르몬 치료를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여성, 이 옛날에 WHO 스터디에는 70세 넘는 여성도 포함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70세 넘는 여성은 대부분 이런 혈관 운동 증상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단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걸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나 먹고 있는데, 나 70세 넘었는데 이미 먹고 있는데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의 용량을 쓰고 가급적 안전한 제제를 쓰고 항상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와 재평가를 해서 계속 끌어갈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한다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유방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비교적 이런 위험성을 낮추면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제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호르몬 치료를 할 때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가 필수고요. 저는 이 제제 선택도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 굉장히 많은 폐경 여성이 오시는데요. 열이면 열, 처방하는 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제 친구는 이 약 주시던데 저는 왜 이런 약을 주세요? 또 반대로 우리 동생이 이거 먹었는데 좋다니까 저는 이걸 먹을래요 라고 선택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선택하실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유전력, 과거력, 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증상을 개선하기인지 원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예술적인 감각과 함께 굉장히 여러 가지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